이제 한 가운데 패자당이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그 공공연하게 이 말을 해요. 진운인가 하는 그 이 중국 공산당 원로가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해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이 중국은 우리 자식들이 다스려야 돼.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백만장자는 다 이 패자당입니다. 이 패자당이 모든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독점하고, 패자당의 악령들은 뭐냐? 패자당의 에이전트죠. 끈앞들들. 대표적으로 마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패자당의 끈앞들. 지들끼리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참 웃기는 나라가 얘들은 전력방, 석유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은 이게 리펑 집안에 전 이제 총리 지낸 놈인데 리펑 집안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방은 또 이게 해먹는 집안이 있고 또 이게 보석은 보석 해먹는 집안이 있고 이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진핑이 이걸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거니까 바깥에서 이제 월가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관리하는 이 태자당 멤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무슨 뜻일까요? 중국 공산당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도 만들어내고 또 엄청난 부자를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도 시키고 그런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중국에서 돈을 벌면 이제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라는 게 통설인데 한 4천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지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센 회장. 네, 한센 회장님이 여시제만 4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이제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한테 줘가지고 여시제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여시 구진이라고 하는 출처는 이게 중국 고전 중에 어디 하나인데 이게 시대와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시진핑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당시에 시진핑이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여시 구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공작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쓰리 쿠션도 쳐요.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재벌이 이제 정치 자금을 선거 자금을 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걔를 통해서 돈을 준 거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아는 이게 한국식의 민간 기업은 없어요. 오로지 이제 전부 다 중국 공산당 나가서 좁혀서 얘기하면은 태자당의 대리인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마윈 세계적인 스타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그거 뺏어 오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얘들은 법률이라는 게 형식으로만 존재하고 법률보다 훨씬 위에 공산당 지도자의 지시,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윈이 가끔 이렇게 엉뚱한 장소에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농장 시찰하는 장면인데 IT 기업을 이끌던 사람이 농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 마윈을 가끔 보여주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마윈을 안 죽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마윈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텐산티를 비롯해서 빅테크 총수들이 전부 다 헌금도 마시고 충성도 다짐하고 중국에서 부자의 생명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 이 200조 원이나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냥 행방불명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 내에서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지는 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행방불명 되거나 또 이렇게 멀쩡하다는 사람이 18년형이나 받고
또 이렇게 관광 갔다가 이제 실족사 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나라죠 중국. 또 이거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석유 개발 공사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국영 기업의 사장이 얘가 사장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이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에 있는 중국 자본이 만든 이 카지노죠. 이 카지노도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줄을 잘못 선 놈이 잘리고 이제 이 새 주인이 온 건데 그 과정에서 한동안 이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손님을 보내는 것도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단체 관광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단체 관광 이거는 전부 다 이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촛불 난동이 있을 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증언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홍대 입구 근처에 이제 중국인들 숙소가 많았었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판빙빙 같은 세계적인 스타마저도 그냥 행방불명시켜요. 그래서 4개월 있다가 반성문을 쓰고 벌금 납부하고 그런 형태로 살아있다는 동영상만 공개가 됐죠. 무시무시한 나라죠. 화웨이는 뭐 중국 군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에서 이 큰 기업들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거다. 키우려면 하룻밤 사이에 키울 수 있고 뺏으려면 하룻밤 사이에 뺏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래도 이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법치라는 걸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법이 얘들은 필요가 없는 나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그냥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 컨텐츠를 이 중국에서 2016년 이후에 틀지 마라 이게 뭐였었죠? 한한령. 한국 컨텐츠를 제한하는 명령인데 한한령이 실체가 없어요. 한한령과 관련된 이 글로 된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2016년부터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한한령이 강하게 이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죠 중국. 그 법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얘들이 이제 하도 우리도 좀 법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국가정보법이라는 걸 2017년에 만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황당합니다. 당이 원하는 건 니들 거 뭐든지 다 쓸 수 있어. 이게 이 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17절 보시면은 국가정보업무기구의 업무자는 필요하면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교통수단, 차랄지 통신수단, 내 핸드폰, 우리 장소, 우리 집 같은 거 우선적으로 다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요약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얘들이 이제 말로는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우고 일당 독재를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패자당만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부패한 마피아 자본주의다. 중국 공산당은 정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조폭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조폭인데 굉장히 엘리트 조폭이죠. 이 조폭 구성원들을 14호 인구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요소도 이제 배치를 해서 끌고 가는 조폭이니까. 중국 공산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극단적인 독재, 또 극단적인 부패, 이거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 취약한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한 나라,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독재하고 부패한데 옆에 독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자유와 이 비교적 이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가 있다. 그게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을 밟은 거예요. 홍콩이 인구가 한 800만밖에 안 되는 그 도시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밟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두면 이 자유의 이 숨결이 중국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늘 불안해하는 시스템이죠. 공산당이 중국 모름지기 공산당이 다 그렇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특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침략적이에요. 지금 본 것처럼. 얘들이 이제 홍콩은 쉽게 밟을 수 있으니까 밟았는데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의 목표는 미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슬로건이 아니라 얘들의 실제 목표가 미국 정복입니다. 그게 굉장히 이 공격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제 작전을 펼치줘야 돼요. 그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그 태자당의 권력 세습을 영원히 계속하는 거고 이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거다. 얘들이 이 중국 공산당이 그 무름지기 공산당이 이제 이런 공격성을 침략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얘네들의 그 체제의 존재 이유 자체가 자본주의 타도잖아요. 자본주의를 타도하겠다고 내걸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애초에 첫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얘들에 대한 체제 위협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화민족주의. 이게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린 국뽕인데 중국 공산당이 그 1921년에 창당을 했는데 지금 창당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동안 얘들이 승리를 했어요. 국민당군이랑 싸워가지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군도 내쫓고 그리고 6.25 때는 세계 최강 미국이랑 대등한 싸움을 벌였고 그 다음에 소련은 무너졌지만 중국은 이제 세계 최강의 거의 유일한 공산주의 종주국이 됐고 그리고 경제도 엄청 성장해가지고 미국과 더불어서 G2가 됐어요. 그 서구 여러 나라를 이 자기네들의 시장을 무기로 해서 또 값싼 상품을 무기로 해서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지난 10년 동안 10년 이상 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0년 동안 승승장구하면 마취가 돼요. 사고가. 누가 우리를 막으랴 이런 사고에 빠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그 1800년대 그 후반에 이제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2차 대전 때까지 1860년에 메이지 유신했다고 치면 이 45년이면 몇 년일까요? 한 7, 80년 동안 승승장구했어요. 일본이 1차 대전 승전국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띄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리고 조선반도를 차지했고 그 후에 만주사변 뭐 이겼고 중일전쟁에서 이겼고 남서태평양 다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에 빠졌냐면은 우리 민족은 하늘이 낸 민족이다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공격을 했죠. 결국.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70년 동안 또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동안이나 이 좌절을 겪어보지 제대로 된 좌절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의 공격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 어릴 때부터 수녀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죠. 중국 공산당은 진짜 시한폭탄이다. 얘들은 이제 민주화가 불가능하죠. 민주화하면은 이제 첫째는 공산당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이제 티베트랄지 위구르 문제랄지 같은 소수민족 문제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민주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과의 이 평화 공조는 망상이에요. 이 중국 공산당과뿐만 아니라 무름지기 공산당과는 공존할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산당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공산당이 우리의 존재를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한반도만 놓고 보면 우리는 공존하고 싶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공존하자고 애를 써왔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우리를 적화하겠다는 그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번영하는 자유민주 국가의 존재 자체가 이 김일성 공산 왕조한테는 최대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기 때문에 평화 공존을 얘기하는 놈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멍청한 놈이거나
그보다 큰 가능성으로 간첩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평화 공존을 추구해온 이 역대 정권들,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이랄지, 노무현 정권이랄지, 또 이게 문재인 정권, 저는 그 배후에 다 간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다 간첩이었던 거. 이건 진짜 평화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몇 분 계신데, 평화 공존은 정말 개소리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런 세계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미국이랑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중국은. 미국도 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때 오해를 했다가 중국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가 쟤들 상대로 전쟁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각종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깨달았어요. 저 새끼들이 전쟁하고 있구나. 우리도 응전해야지 이런 상태입니다. 이 모택동의 말이죠. 담담. 이게 우리가 유리하면 공격하고 불리하면 대화하면서 위기를 넘기자. 이게 이제 모택동의 얘기입니다. 이게 모택동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싸움의 기본이죠. 그래.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쟁 방법론에 대해서 얘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한계, 제한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승리만을 목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러니까 마약도 쓰자라는 게 이제 이 초한전이에요. 이 초한전은 근데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 발상 자체는 뭐 한 2,50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2,500년 동안 쌓아온 전쟁과 관련된 온갖 지혜를 응축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이제 초한전이라는 단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악의 마약을 중국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이 애견센터 중심으로 펜타닐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강아지 고양이 먹인다고 그러면서 이게 펜타닐 사가지고 이게 쓰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중국 공산당은 무서운 애들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손자병법이 우리 2,5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2,5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전략과 전술이 거론이 되고 실행이 됐습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또 세계 공산주의 운동가. 그리고 70년 동안 일단 독재를 하면서 쌓아온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뭐 14억에 달하는 인구가 얘들의 아주 큰 무기인 거죠. 통일전선 전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시점에서 적을 최소화시키고 적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제 세력을 우리 아군이 아니더라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통일전선 전술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만 쓰는 전술이 아니고 공산당이라면 모름지기 평소에 하는 게 이 짓이죠.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술은 국내적으로도 하고 아까 이 3자 교회를 끌어안고 있는 거라지 이게 이제 국내의 이 통일전선 전술이고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눈치를 챘어요. 이게 2020년 기사인데 이 시진핑이 미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기사가 뉴스위크에 아주 장문으로 실렸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간단해요. 이 중국인이 가담한 조직은 전부 다 통전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통일전선 조직.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발을 걸치고 손을 내고 있는 모든 조직이 통일전선 조직이에요. 그래서 향후회랄지 아까 우리 대표님 관련된 학생회, 중국인 학생회, 그다음에 무슨 원조센터, 무슨 평화통일, 무슨 뭐 촉진회, 뭐 이런 공자학원, 대표적인 통일전선 공작 조직. 그래서 이 공산당은 우리랑 아주 이 족속이 다른 족속이에요. 얘네들은 편집증적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일을 이렇게 공작적으로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얘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진카농이라고 하는 이 인민대 이 교수인데
중국의 국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2016년에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선거에 개입을 해서 미국의 하원을 장악하자.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황당하게 들리세요? 또 세계 각지에 미국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을 정신없게 만들자. 또 이게 미국의 기술을 계속 훔치고 국제기구에 뇌물 등등을 써가지고 유엔을 비롯한 유엔 산하기구를 다 우리 걸로 만들자. 뭐 이런 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랜드한 거대한 이 전략을 제시하는데 놀라운 거는 중국 공산당이 이걸 다 실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 기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포크타임즈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 개입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얘들이 이제 미국 정치판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이제 435개인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한 20만 명밖에 안 되더라. 이게 쭉 스타디를 하니까 중국 애들이. 그리고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표차가 10,000표 이내더라라는 거예요. 몇천 표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00여 개 선거구에 중국인들을 쫙 뿌려가지고 미국 하원을 우리 걸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이 친구의 진칸농의 작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인구를 강력한 무기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6일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송 홍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중국인들 앞에서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이 몇 표 차이로 이겼냐면은 8,913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경기도에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이 중국인 포함 외국인이 38,542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기도랄지 서울시랄지 심지어는 대선마저도 사실은 할 때마다 이 박빙의 이 승부예요. 민주당과 이 저쪽 국힘당 사이에 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숫자로는 매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중에 대표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그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한 송영길인데 이 사람은 정당법 개정안을 냈어요. 2017년 1월달에. 만약에 이 지금의 추세대로 조선족이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조선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만 명,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 한 14만 5천 명, 이게 한 25만 명 되는데 앞으로 25만 명이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50만 명이잖아요. 이 50만 명이 반씩 나눠가지고 국민당에 25만 명 들어가고 민주당에 25만 명 들어가면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누가 정하게 될까요?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정하는 겁니다. 이 50만 명이. 이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통일전선 공작을 정말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중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의 중심, 21세기 한중 교류협회 등등이 다 통전 조직이죠.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는 보어 포럼의 이사장에 취임을 해요. 2018년도에. 보어 포럼은 중국 공산당이 이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이 조직인데 여기 이사장을 맡았어요, 이 양반이. 물론 이 본인이 중국이랑 인연이 깊습니다. 이 사람이 반기문 대표가 반기문 이사장이 유엔 총장하면서 여러 번 중국이랑 왕래를 했고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 남중국해는 이 공해상에 있는 이제 산호초에다가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 시멘트를 들이붓고 그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 일대를 다 영해로 선언하는 이런 짓을 하는 가운데 유엔 총장 반기문 씨는 그걸 못 본 척했어요. 중립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반기문 총장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간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반 총장을 통일전선 공작의 대상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 유명한 이게 저우위보 인민망 대표의 활약. 또 이 저우위보의 활약 덕분에 이제 저 강원도 춘천 홍천에 엄청난
그 차이나타운이 들어올 뻔했죠.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치를 채고 막아냈는데 CJ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가 높아요. 20% 이상이죠. 그리고 외교부 소관에 이제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이 사단법인이 정관을 받더니만 이 정관에 이 협력 포럼의 이제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차이나타운 건설 지원입니다. 외교부 소관의 사단법인. 조선구마사 방송 한 번 하고 이렇게 문을 닫았죠. 그런 이 조선구마사는 막아냈는데 그 비슷한 친중 드라마가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요. TVN에서 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TVN 모 회사가 어딜까요? CJ. 이렇게 이 중국 드라마는 뭐 하루 24시간 5개 채널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나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중국을 이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평범한 이웃. 걔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칼을 숨기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범한 이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2020년 6월 달에 가수 비라지, 수현, 이 BTS, 방탄소년단 등이 BLM이라고 미국의 그 모택동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 좌파 단체가 있어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인권 운동을 가장한 이제 중국 공산당 이 끈앞들인데 걔네들 지원 선언을 했어요. 2020년 6월 달에. 이때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연예인들을 동원을 해서 민주당 편을 들은 거죠. 반 트럼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얘네들이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우리 연예인들이. 이 당시에 그 중국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 가수 B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선언했는데 5월 달에 중국산 그 화장품 브랜드 선거 이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고 BTS도 이 당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게다가 얘네들의 소속사에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연예 이 기획사들의 지분 구조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의 이제 시장이 이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우리 연예인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뭐 정말 다종다양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마오당이죠.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된다고 얘기하는 거. 중국 본토에 있는 애들이 3천만 명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조선족이 합법 비합법으로 들어와 있는 애들이 한 100만 명,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이죠. 얘네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움직이면은 인터넷 여론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우리 인터넷 여론을 이제 주물럭거리는 흔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탐사보도 7이라고 하는 TV조선 방송에 나왔던 건데 TV조선 방송에 가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 방송통신위원회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튜브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ANTUBE 이거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이 방송은 꼭 한번 보시죠. 한 45분가량 되는 이 방송인데 중국 공산당의 이 온라인 공작이 얼마나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뭐 이거 관련한 그 동영상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이 영상이 이제 발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튜브에서 탐사보도 7 103의 차이나 게이트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공자학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대한민국을 상대로 얼마나 다양하게 깊숙하게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